오늘 할 말이 많으신 분.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실직고 하시죠? 예, 오늘 말씀하시죠. 이실직고 하시죠? 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미리. 아,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지금 글로벌 라이브 패널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오늘이 이제 월남 월요일의 남자로서는 네. 마지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화남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작년 한 해로 보면은 나스닥이 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가장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래도 같이 애청자분들과 의지하고 그렇죠. 또 이제 같이 웃고 뭐 1년간의 시간을 좀 나눴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요. 근데 왜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재충전의 시간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2월달에 일부 제가 더 공부해야 될 사항도 또 좀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본업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잠시 쉬게 됐고요. 그 사이에 또 제가 많이 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조만간 찾아뵐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애청자분들께서는 성토하시고 성토하시고. 예, 조만간 그나마 장이 좀 좋을 때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행이네. 그나마 네. 만약에 네. 급락할 때 나가면 혹시 뭐 욕먹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1월 시장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마침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에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전과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진적인 급락 구간은 좀 지나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하단이 일정한 수준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수익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제일 오래 한 형으로서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를 이 밤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럼요. 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퇴근하시면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간에 나오면 뭐 많은 분들이 술 드시고 막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그죠. 좀 너무 죄송스럽고 하여간 제가 아주 유명해지면 그때 네. 한번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아, 예. 너무 부사님이 유명해지면요? 내가 더 커지면 내가 더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다음 칸이 사장이에요. 근데- 부사장님. 제일 고생하신 분이 지점장님. 아 진짜 고생이 너무 많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 장학생 아닙니까? 저기 뭐죠? 그 뭐라고 그러지? 개근상. 개근상. 네. 개근상이잖아요. 부사장님과 더불어.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 또 압구정에 오시면 제가 차 한잔 대접할 테니까. 압구정? 네네. 아. 예, 압구정 오시면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자, 오늘 뭐 예. 오늘 또 한번 내용 해보죠. 시장을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일단- 시장이 또 올랐죠? 예,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와우. 예, 금요일날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이 일부 있었지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일단 PC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일부 품목이 좀 견조하다는 점이 좀 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어제 테슬라가 큰 상승 좀 이끌어줬죠. 그렇습니다. 전기차. 예. 엄청난 나봉. 상승. 예, 진짜. 10% 이상 상승이 네. 나왔고 특히 이제 전기차 업종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GDP 성장률도 2.9% 나왔죠. 네. 그래서 2.6% 예상에서 그래도 견조하다는 걸 또 보여줬고 전분기가 이제 3.2%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 그래도 성장률의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는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소비 부분은 이전보다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고 투자 부분이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월가에서는 1분기 둔화 그리고 올해는 성장이 거의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뭐 골드만스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네. 한 두 분기 정도는 좀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 S&P 500 지수의 이제 연간 그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은 경기 선행지수고요. S&P 네. 500이 이제 실질적인 수익률을 좀 보여주는데 경기 저점 도달 이전에 먼저 하락을 하고 어허. 빠르게 선반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을 어느 구간으로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분기 후반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 EPS 증가율 및 지수 수익률을 보면 먼저 S&P 500 EPS 보시면은
2020년 1분기로 보시면 먼저 이익 구간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S&P 500이 후행적으로 좀 올라가는 선행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EPS,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하단에 이제 근처에 왔을 때 지수가 먼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른 전망에 따라서 최근 지수 분위기에 왜 올랐냐면 2분기 내로 이제 경기 저점이 도달하는 게 아니냐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었고 특히 선행지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ISM 제조업지수의 하단과 네. 지수 저점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은 미국 국채금리 변동폭이 최근에 전월 대비해서 3개월 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 전도표와 컨센서스 차이를 보시면 지금 현재 2년물이 4.2% 그리고 10년물이 3.5% 정도죠. 근데 이게 연준이 밝히는 전도표와 컨센서스 대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국채 금리가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이게 차익 실현이 좀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슈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PC 지수에서 일부 항목에 따라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번 주 FOMC에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일부 상승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방향이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P 500 지수가 12개월 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작년 11월 랠리 시에 상단을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어닝 시즌이 기대만큼 양호하지 않고 특히 1분기에 만약에 이익의 저점이 나온다면 네,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FOMC를 앞두고 만약에 지수가 시작한다면 좋은 기회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레이딩하는 업종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챗 GPT나 일부 인공지능 테마, 반도체, 클라우드 등 일부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네. 그런 업종과 이런 이제 지금 AI 관련된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장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PC 물가지수 발표가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12월 개인소득은 495억 달러,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소비 지출은 416억 달러, 0.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연속 감소가 눈에 띄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지출은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저축률이 3.4% 증가를 했는데 이게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저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부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PC 물가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12월에 5%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11월에 5.5%였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0.1% 정도 예상치는 보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지수 자체는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고요. 또한 근원 PC 물가 지수도 4.4%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에너지와 에너지 서비스가 6.9%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품목이 크게 좀 내려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고 월가의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제 9월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정너. 네. 답정너. 그래서 이제 3월 21일 열리는 이제 FOMC에서 만약에 0.25%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좀 서비스업이요? 네, 서비스업 지수 문제입니다. 저 왜 안 떨어집니까? 예,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기조적으로 보시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2%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품목은 내려와서 절대 수치는 내려오긴 하지만 서비스업이 내려오지 않다는 거는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매파적 발언 합니까? 네, 매파적 발언 합니까? 그러면 진짜
이거 완전 시장 엄청 빠질 것 같은데. 엄청 그 안 그래도 빠지려고 했던 그 그러니까요. 느낌에다가 네. 그러면 많이 폭락할 것 같은데. 시장을 답정 노라니까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이 서비스업이 좀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이번에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번 더 좀 압력을 좀 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고요. 네. 일부 품목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금 인상이나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비 심리 지수도 양호했고 뭐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잠정치가 4%였는데 3.9%로 좀 오. 낮게 나왔거든요. 이제 3자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었고 아직은 우리가 100%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번 FOMC 변동이 있다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기조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형이 주식 못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과열한 것을 본인도 알지겠죠. 그러니까 네. 저기 저 뭐야 버스 태워주려고 네. 뭐 그러니까 지난 출발을 좀 지연시킨. 작년에 3번 정도의 큰 상승장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항상 파월이 강경 발언에서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 진화를 했는데 그게 항상 이런 그 좀 과열된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수치 자체가 세부 항목들이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상승이 나왔다면 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부터 강조를 했고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기만의 실적을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비용 통제를 하는 기업들이 연초 이후에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감원 많이 자르는 기업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내년에는 네.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변동이 너무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AI 관련주들이나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하락 이후에 좀 가고 있고 챗 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연간 성장률이 2027년까지 30%가 넘습니다. 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100조 내외라면 지금 이제 500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캐파가 되는 시장 내에서 지배력 있는 회사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12조 이상을 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구글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뭐 구글의 검색 엔진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좀 사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AI 관련돼서는 제가 1월 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종목에서도 제가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가 더 잘 가요. 예. 3배, 4배씩 5배 올랐 5배. 코난 테크놀로지. 네. 주가가요? 네. 네. 와 5배? 네. 크게 좀 올라간 종목들은 그 정도 상승의 기분을 많이 국내 갖죠. 못 사가지고. 네네. 아, 네, 뭐 사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뭐 글로벌리하게 보면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오픈 AI 관련주는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가 상승률 3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지금 450% 올랐고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2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그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좀 급등세다. 어우. 이게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재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 네. 코로나 감염률이 이제 9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90%된 나라가 또 있을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이 지금 1월 누적 순매수 규모가 1,125억 위안 20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와. 근데 이게 작년 연간이 900억 위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보다 더 많이 1월에 집행이 됐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변이종이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됐던 춘절도 굉장히 162조나 소매 판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2%나 증가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카오랑 홍콩 관련된 여행객 수도 전년 대비 297% 증가를 했고 지금 호텔 예약률도 85%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로 보면 굉장한 변수, 상반기에 굉장한 변수였던 게 유럽의 뭐 에너지 대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두 개인데 이게 1월 초에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지수가 하반 경제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 따라 시장이 자신감 있게 좀 움직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시장이 더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금 개장했죠. 네네 맞습니다.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그랬고 오히려 오늘은 대만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지금 AMD, 엔비디아, 애플 등이 이제 TSMC 긴급하게 AI 칩 오더를 내렸다 해서 이게 4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일부 칩 업체들은 굉장히 좀 상승이 있고요. 제가 투자 설명회 자료를 좀 만들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간헐적으로 2월 초까지는 이제 이번 주에 뭐 슈퍼위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종목들까지 있고 2월 중순 이후에 경기 민감주가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업종들은 변동이 좀 커질 수가 있고 반도체도 거기에 좀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럼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차별화 양상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하이 전기차 보조금이 6개월 연장 실시를 했고요. 네. 6월 30일까지 순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당 1만 위안 18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와우. 중국에서.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6개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였죠. 그쵸. 원래는. 네. 원래는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1월 초에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중국의 전기차가 좀 뜨겁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없어도 정상적인 그런 판매가 되는 시장을 먼저 보여주면 네네. 그게 이제 약간 글로벌 선행지표가 될 수 있어서 언젠가는 보조금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차량 가격이 녹여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그래서 예. 중국 쪽 모델 3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가전의 경우에도 구입 소비자에게 지급액의 10% 최고 1,000위안의 일회성 가전 소비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3월 5일에 우리 양해가 있죠. 네. 연대가 있고 그때 전후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정책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 다만 이미 춘절 이전에 자금 집행이 글로벌하게 보면 신흥 시장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국을 좀 채워가는 과정이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가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주간 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정 볼까요? 네, 일정 예. 봐야죠. 너무 일정이 많아갖고. 네. 네. 일단 이번 주는 최근 많이 완화된 금융 여건에 대한 연준의 평가와 실물 경기와 관련된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및 고용 관련된 지표 발표 예정이고요. 이제 목요일에 보시면 애플, 알파벳, 아마존, 퀄컴 등 주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고 빅데이다 빅데이. 네네.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습니다. 저것도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F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2월 2일 3시 반이죠. 오전.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강경 발언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사이가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화요일에 이제 AMD와 GM 실적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야구로 간다면 주 초반이 1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이게 비농업 취업자 수 17만 명 정도. 그리고 지금 실업률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10,000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3.6% 정도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지금 긍정적일 것 같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시장이 거기에서 안도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네. 지난번에 저거 지금 그랬잖아. 임금이 좀 떨어지는 거 네. 나왔잖아. 저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게 중요하죠. 제일 이제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될 사항은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잡히는지가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0.3% 내외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만약에 3.6% 이상으로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FOMC 때문에 우려감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제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 될 건강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네. 좀 건전한 조정이 네, 네, 네. 근데 일정이 들쑥날쑥하네요. 일정이 맞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네. 뭐 하나 걸려도 빠질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다 저걸 더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정을. 지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뢰가 너무 많고. 파월형 지뢰. 그렇죠. 그 다음에 빅테크도 이 중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뭐 주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날 고용지표가 또 너무 잘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임금 또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고. 네, 어떡할 겁니까? 뭐 하나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번 주는 네. 약간 쉬어갈 것 같아요. 합치면 네. 어떻게 좀 저도 네. 쉬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 파월형이 휴머니즘 아, 다 태워서 가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월 형님이 최근에 장이 너무 셌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냉각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면 좋겠어요. 파월형이 냉각시킨다가 컨센서스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냉각 발언에도 안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닌 것 같아. 지금 답정 넣어야 시장은. 예, 그렇죠. 자, 네. 오늘 또 뭐 마지막? 네, 또 마지막. 다 했나요? 예. 오늘 할 내용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으면 예. 이제 네. 뭐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한 말씀. 인사하시고 언제 다시 복귀한다는 날이 한 달 뒤였나요? 뭐 보름 뒤였나요? 어떻게? 일단 한 달 뒤에 올 거면 인사하지 마. 진짜. 네, 인사하시죠. 일단 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애청자분들 성투하시고 조만간 또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1년간 우리 네, 또 저기. 수고하신 네. 오프라이크 네. 되시죠? 이제 이 꽃은 1년간 고생하신 거에 대한 네. 작은 저희의 정성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이렇게 기념 촬영. 잠깐만. 어디 카메라야? 아,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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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저걸 줘야지 복귀하더라고요. 저 꽃다리 민망하게 아주 꽃이 시리기 전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야, 라는 그러니까.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 방송이 아니어도 네. 다른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무슨 뭐 퇴근길 라이브, 클로징 벨. 그렇죠. 혹시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만약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송 이게 아니 글로벌 라이브 네, 빼놓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그렇죠. 네. 뭐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속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1년간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의 정웅 선임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은 늘 좋은 사이클, 나쁜 사이클 있게 마련이고요. 제시 리버모의 이 책은 정말 장기간 어려웠던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은 이제 투자의 원칙이 되었다. 3프로TV가 자신있게 준비한 월가의 영웅들 그 첫 번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의 원칙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